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산모 운동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어떤 운동들이 중요할까요? 임신 전에요. 그 고강도의 운동을 하시던 분들, 뭐 크로스핏을 한다던가, 네. 마라톤을 한다던가, 그러신 분들은 사실 임신 후에도 비슷한 체력 수준을 유지를 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소시적에 마라톤 하프 마라톤을 뛰던 소시적에 마라톤도 네, 뛰셨어요? 네. 아, 네. 제 옆에 이시영이 같이 뛰고 있었거든요. 연예인 이시영 네네네, 아시나요? 알죠. 그런데 그 다음날 기사가 뜬 거예요. 임신 5개월이라고. 네. 이시영이 5개월일 때? 네, 선생님이 이시영이 5개월 말고? 네, 이시영이 5개월일 때 저랑 같이 하프 마라톤을 뛰었거든요. 이건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비슷한 체력적인 운동을 사실 해도 무리가 없다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가나 크로스핏을 하시는 분들이 배가 나왔음에도 운동을 하는 영상들을 굉장히 올리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운동을 하나도 안 하시는 분들이 운동이 좋대 이러면서 갑자기 아령 들고 운동하시고 이러면 탈이 나겠죠. 그래서 사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한 3가지 정도예요. 네네네. 첫 번째는 호흡입니다. 임산부에게 호흡은 정말 중요합니다. 임산부가 깊은 호흡을 하게 되면요, 심신의 안정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흉식 호흡이 아니라 횡격막 호흡이라고 하는 갈비뼈가 움직여지는 호흡인데요.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요, 호흡을 후 하고 내쉬었을 때 배가 줄어들었다가 네. 숨을 들이마시면서 아이가 있는 공간을 이렇게 여유롭게 조금 더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 운동을 통해서요, 출산 시에도 난산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을 낮출 수가 있고요. 그리고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효과 또한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늘상 하는 우리가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호흡을 제대로 배우고 호흡에 대한 것들을 연습하는 것 자체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산모들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운동이 있을까요? 그리고 배가 나오게 되면 뒤쪽이 굉장히 뻣뻣해지고요. 그리고 근육이 약해지게 되는데요. 네네. 그래서 임신 기간 동안에 등 쪽이나 어깨 운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네. 근데 뒤쪽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자세를 임산부는 할 수가 없으니까 운동센터라든지 병원 같은 데 가면 고프론이라는 운동기구 같은 것들을 이용하거나 고프론? 네, 고프론이라는 운동기구를 임산부가 엎드릴 수 있는 고프론 같은 것들 그러니까 배가 부담되지 않게 자극되지 않게 엎드릴 수 있는 네. 그 앞에가 좀 동그랗게 도넛, 네네네네. 도넛 모양으로 된 그런 것들을 네네네네.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면 필로우 같은 것들로 후면 근막의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지만 사실 앉아서 세라밴드를 이용해서 가정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등 운동들이 있거든요. 세라밴드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등 운동, 어깨 운동을 하게 되면 일단 부담이 적고요. 체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근손실로 인해서 근육이 너덜너덜해졌을 때 어깨의 안정화가 이루어지면 손목 관절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후 육아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제 세라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어떤 고무 밴드잖아요. 네. 그게 보면 뭐 색깔들도 다양해서 어떤 게 내가 뭐 노란색을 써야 되나, 뭐 빨간색을 써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주문할 때. 그런 어떤 강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적용해서 사용하면 좋을까요? 마음에 드는 이쁜 색깔을 사서 쓰시면 안 되고요. 네. 보통 세라밴드는요, 색깔별로 강도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노란색 네. 같은 것들이 좀 약한 편이고요. 그 다음이 빨간색, 뭐 초록색, 좀 점점 진해질수록 초록색, 파란색, 뭐 보라색, 검정색이 될수록 좀 더 강도가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산부들은 한 노란색 정도면 사실 충분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한다는 색깔로 해서 집에 빨간색이 있네. 그래서 빨간색으로 무리하게 하지 말고 네. 처음에는 좀 가장 강도가 낮은 노란색부터 운동하는 게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근데 만약에 집에 초록색이나 빨간색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강하게 잡아당기지 마시고 좀 길이를 길게 하셔서 느슨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네요. 또 네. 느슨하게 해서 네. 또 길게 해주면 그런 효과적인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거고. 네. 그러면 이제 하지 쪽에는 어떤 운동 방법이 있을까요? 하지 운동 동안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말한 환도선다라든지 임산부들이 겪는 하지에 대한 통증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근육의 재교육을 시켜줘야 되는데요. 뭐 무릎 사이에 공이나 수건 같은 것을 대고요. 네. 근육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뭐 공을 살짝 조였다가 풀었다가 하면서 내 근육을 잘 쓸 수 있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고관절을 천천히 움직여서 네. 고관절을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움직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게요. 네. 제가 이거 임신했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네. 고관절 두 다리를
처음부터 너무 각도를 너무 벌리기보다는요, 먼저 고관절이 한쪽 다리는 내회전, 다른 다리는 외회전 하면서 왔다 갔다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는 움직임을 해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된다면 두 다리를 열 수도 안으로 모을 수도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러한 움직임은 출산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골반이 아이를 받고 벌어지고 하는 데 네. 있어서 이 골반을 저희가 지금 갑자기 이 뼈를 움직여낼 수는 없잖아요. 네. 하지만 이 고관절의 회전을 통해서 이 골반 뼈의 움직임을 조금 더 그 주변에 붙어있는 인대나 근육들을 좀 영향을 받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 운동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중요한 거는 한쪽씩 먼저 하고 나서 양쪽을 다 해주는 게 좋다라는 말씀하신 거죠? 네, 그리고 사진 한번 볼게요. 네네. 막달에는요, 이렇게 앞 사진처럼 식탁 의자 같은데 다리 한쪽을 올려놓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고관절의 범위를 좀 늘려주시는 거 좋고요. 괜찮으시다면 이런 스쿼트 같이 네네. 딥 스쿼트 같은 동작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런 스쿼트 동작도 괜찮은 방법인가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기구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벽에 대고요. 안전한 월 스쿼트, 벽에 대고 내려가는 그런 스쿼트를 하셔도 되고요. 사실 믿을 만한 파트너가 있다면 네. 손을 잡고 스쿼트를 같이 도와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남편하고 하면 가장 좋겠네요. 네. 근데 남편의 힘이 약할 수도 있으니까 어깨 동무를 하고 스쿼트를 하는 것도 좋겠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뭔가 보조 도구를 사용하여서 네. 엉덩이를 뒤로 이렇게 보내서 스쿼트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되면 엉덩 근육을 조금 더 자극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순산에 도움이 됩니다. 고관절을 움직여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고관절을 많이 움직여주기도 하고요. 하지에 대한 근력 운동을 하는 것도 있는데요. 임신 막달이 되면요, 굉장히 하지 부종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걸음걸이가 달라지게 되고 이 지면 반발력을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네네. 종아리 근육을 잘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아리 근육 또는 엉덩이 근육들을 통해서 하지의 근육들을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운동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거는 이제 하지의 근력과 그다음에 어떤 골반의 움직임을 위해서 골반의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운동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산모들한테 저는 이제 또 처음 본 것 같아요. 스쿼트라는 이런 동작들도 중요하고 하지의 근력을 위해서 또 골반의 움직임을 주기 위해서 식탁 같은 데다가 발 하나 올려놓고 그냥 편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동작 앞뒤로 왔다 갔다 그다음에 누워서 골반을 한쪽씩 고관절을 움직여주는 그런 동작들 그런 것들이 하지의 어떤 근력과 골반의 안정성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움직임이나 운동이 될 것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선생님 지금 산모들의 운동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운동이 뭐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운동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산모들도 그래요? 있습니다. 네. 특히 병원에서 네네. 자궁무력증이라고 해서 네. 눕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눕눕. 네, 네. 누워만 있으라고. 네네. 그렇게 저희는 씁니다. 네네. 그런 산모들은 절대로 운동을 하시면 안 네. 되고요. 그리고 태반 이상의 문제라던가 임신의 유산이라든지 조산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임산부의 병리적 문제가 있으신 경우에는 운동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은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운동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산모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네요. 네, 그렇고요. 하지만 건강한 산모들의 경우에는요, 운동이 유산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이건 논문학적으로 밝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제 어떤 뭐 움직이면 안 되는,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경우는 꼭 체크를 하시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운동에 대한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어떤 통증의 예방이라든가 어떤 산전, 산후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운동을 하지 않고 좀 더 쉬는 게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네. 네,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운동을 이제 이런 운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도 사실 운동을 잘 안 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내가 아프면 아파도 뭐 약을 먼저 찾게 되지 뭐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보통 안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런 분들한테 꼭 운동을 안 해도 좋으니까 이것만은 꼭 명심해라라고 해줄 수 있는 말씀이 있을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편한 신발을 신고요. 네. 이상적인 걸음을 많이 걷는 것이 네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먹고 안 움직이는 게 제일 안 좋다는 것만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또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운동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지만 또 대부분 이제 안 하게 되면 그 의미가 또 없게 되는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강력하게 하나의 문제로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기본적인 편한 신발 신고 편한 일반적인 가장 이상적인 자세의 어떤 걸음걸이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냥 가만히 안 움직이고 많이 먹는 것들이 가장 나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선생님 정말 중요한 시간을 가졌고요. 앞으로는 이제 물리치료사들의 역할에서 여성 물리치료사들의 역할에서 산전산후 물리치료사에 대한 역할들이 커지고 있고요. 그런 어떤 비중들이 점점 커짐으로 인해서 여성분들이 편안하게 임신을 하고 또 편안하게 임신 후에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 어떤 발전을 굉장히 좀 기대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 내에서 여성 물리치료사들의 어떤 역할 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